오늘 영상은 에너지 패권 전쟁 UAM 가능한가요? 3편 조비, 아처, 이항, 배터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먼저 관세 전쟁부터 에너지 패권 전쟁 이슈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일종의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1편 마무리에는 에너지 패권 전쟁 이슈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친환경 모빌리티로 기대를 모아온 UAM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할지에 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배터리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eVTOL 배터리 기술 수준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2편에서는 소위 친환경이라는 eVTOL 등 순수 전기 항공기 배터리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 혹은 충분하다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요. 배터리 필수 요구사항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즉, 배터리가 이 5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비로소 친환경 순수 전기 항공기가 하늘을 날아서 상용 운용될 수 있다는 제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등의 이유로 UAM 상용화 시점을 기다리는 분들께서는 잘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주요 플레이어, 조비, 아처, 이항 등등 주요 eVTOL 제조사들의 배터리가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요 제조사의 배터리 현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주요 제조사가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가 부족한 편인데요. 공개된 정보를 나름 끌어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사별로 공개하는 정보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조비를 대상으로 eVTOL 제조사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 eVTOL, 일렉트로닉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명칭 그대로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지금까지 UAM, AAM을 대표하는 항공기 형태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eVTOL 특성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eVTOL 배터리의 필수 조건 5가지입니다. 고출력, 고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 긴 사이클 수명, 안정성입니다. 첫 번째, 고출력입니다. 고출력이란 배터리가 순간적으로 대량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eVTOL의 비행 프로파일에서 이 능력은 특히 수직 이륙과 착륙, 호버링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항공기의 무게를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정 비율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eVTOL 배터리는 이착륙 등 여러 비행 프로파일에서 짧고 강렬한 고출력 방전을 견뎌내야 합니다. 관련해서 배터리 방전율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일반적으로 C 레이트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1C는 전격 용량을 1시간 내 방전, 2C는 30분 내 방전, 반대로 0.5C는 2시간 내 방전을 의미합니다. 조비는 조종사 1명과 승객 최대 4명 또는 450kg의 페이로드를 운송하는 S4를 개발하고 있죠. 최대 시속 320km로 비행하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60km를 비행할 수 있는 eVTOL S4를 개발 중입니다. 조비의 S4는 각각 236kW의 최고 출력을 내는 6개의 이중관선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4개의 배터리 팩이 고출력 요구에 대응합니다. 조비는 단순히 고출력 셀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프로펠러의 크기, 디스크 로딩 등 기체 설계 전반을 최적화해서 호버링 시 전력 요구량을 관리하고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스템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고출력 관련 정보가 다소 부족해서 조비가 보유한 특허를 살펴봤습니다. 조비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역시 시스템 레벨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 특허는 고출력 운영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냉각 시스템을 갖춘 추진 장치를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출력 방전의 결과인 열 문제를 백과 모터 레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비의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안전성과 연계되죠. 조비 S4의 이륙 및 착륙, 그리고 순항 고도까지의 상승 등
고부하 프로파일에서는 대략 600에서 800k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고부하 프로파일이 예상됨에도 조비는 S4가 최대 160km의 항속거리와 만회 충전 사이클 수명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관련해서 2023년 말 크리스텔 캐피탈 보고서의 지적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보고서는 조비의 S4가 많아봐야 56km 수준, 기존에 주장하고 있는 160km의 3분의 1 수준이죠. 56km의 항속거리를 가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낮 시간에만,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에만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비톨은 착륙 시에도 고출력이 요구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낮은 충전 상태에는 그 고출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몇 가지 힌트를 통해 조비의 배터리 셀이 자동차 공급망에서 조달된 파우치 셀이고 이 비톨과 같은 고출력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지적, 열폭주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지적은 인상적입니다. 기존 배터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것인데요. 저는 그간 조비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지?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금함에는 조비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할까? 라는 기대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 시험 비행 당시 공개된 배터리 스펙으로는 상용화나 경제성을 논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FAA의 가망 인증 결과를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차입니다. 조비를 대상으로 공통사항을 길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아차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의 미드나잇은 12개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고 각 모터는 125kW의 출력을 가집니다. 조비의 모터보다 개별 출력은 낮은 편이지만 더 많은 수의 모터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관련해서 아차는 대만의 몰리셀을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몰리셀의 고방전 셀은 미국 FAA 인증을 받기 위한 eVTOL용 배터리 시스템 설계 시에 자주 언급되는 브랜드입니다. 전문업체인 것이죠. 역시 FAA의 실제 가망 인증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서 2항입니다. 2항의 EH216은 16개의 독립적인 모터로 구동되는 멀티로터 구조입니다. 2인승이고 항속거리는 50km로 짧은 편입니다. 2항은 보도자료가 많은 기업이죠. 최근 전고체 배터리나 고출력 46 시리즈, 원통형 셀을 도입하는 등 충분한 출력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배터리가 단위 질량 또는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eVTOL의 비행 가능 거리인 항속 거리와 채공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항공 연료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이 eVTOL 항속 거리의 제약 조건이 됩니다. eVTOL이 더 먼 거리를 비행하고 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기 위해서는 배터리 무게 혹은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 셀팩의 에너지 밀도는 일반적으로 최고 수준이 300W/kg 이하입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400W/kg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용화를 기준으로 일부 프리미엄 셀을 제외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고 수준이 200W/kg에서 300W/kg 수준입니다. 참고로 전고체, 반고체, 리튬황,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eVTOL 상용화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로는 잦은 운항과 장거리 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400W/kg, 나아가 500W/kg 수준의 에너지 밀도로 상용화된다면 항속거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사로서는 비로소 경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량당 에너지 밀도 혹은 부피당 에너지 밀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중 질량당 에너지 밀도는
단위 질량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고요.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제가 좀 전에 400Wh/kg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1kg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400W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배터리가 3kg이고 그 배터리의 총 에너지가 600W라면 질량당 에너지 밀도는 200Wh/kg입니다. 하늘을 날아야 하는 이 비톨에게는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참고로 비에너지로 표기하는 서적이나 자료도 종종 있습니다. 고에너지 밀도와 관련해서 조비, 아처, 이항의 배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비 S4의 목표 항속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60km인데요. 160km면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 경로의 99%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서울시청에서 대전시청까지의 직선거리가 대략 140km 수준입니다. 항로가 직선으로만 설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략 서울에서 대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조비가 2021년도에 240km 시험 비행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시 배터리 스펙이 일부 알려졌죠. 기본적으로 811 NMC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811 NMC라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가 니켈, 망간, 코발트로 조합되고 그 비율이 니켈 80%, 망간 10%, 코발트 10%의 비율로 섞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배터리를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니켈 비중을 높이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향상됩니다. 그러나 안정성에 기여하는 망간과 코발트의 비중이 축소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위험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NMC 955처럼 니켈의 비중을 더 높이려는 노력이 다양한 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조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셀 수준에서 288Wh/kg, 팩 수준에서 235Wh/kg입니다. 팩에는 셀 외에 비에너지 부품이 들어가니까요. 전체 무게 대비 에너지 비율은 낮아집니다. 아처입니다. 아처 미드나잇의 배터리는 크게 6개의 독립 배터리 팩으로 구성되고 각 배터리 팩당 142kWh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852kWh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에너지 밀도는 200Wh/kg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항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2024년 11월 이항의 EH216S가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해서 48분 10초의 연속 비행을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480Wh/kg이고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비행 지속 시간이 60에서 9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기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400Wh/kg, 나아가 500Wh/kg 수준, 상용화의 경제성을 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중요한 테스트이고요. 시험 비행을 넘어 실제 상용화 과정을 주목합니다. 세 번째, 빠른 충전 시간입니다. 배터리를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비톨의 높은 활용률 및 경제성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는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을 비행하는 동안 수익을 창출합니다. 비행과 비행 사이 지상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죠. 관련해서 배터리의 충전율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앞서 고출력과 관련해서 방전율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연결 개념입니다. 충전율은 배터리가 용량 대비 충전되는 전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C rate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C는 정격 용량을 1시간 내 충전, 2C는 30분 내 충전, 반대로 0.5C는 2시간 내 충전을 의미합니다. 충전율에서 1C, 2C, 3C, 10C 앞의 숫자가 커지면 그만큼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비의 2024 회계연도 10K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비는 단일 충전으로 최대 160km의 항속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으로 기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승객 승하차 시간 내 충전을 목표로 합니다. 승하차 시간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아처입니다. 아처의 2024 회계연도 10K 보고서에 따르면 아처의 미드나잇은 30km의 짧은 거리에 최적화되어 있고 비행 간 최소 충전 시간으로 연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12분 이내에 짧은 충전 시간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역시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항입니다. 이항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병행해서 고빈도 단거리 비행을 위한 초고속 충방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항 EH216은 완전 충전에 2시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번째, 긴 사이클 수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원래 용량의 80% 이하로 저하되기 전에 견딜 수 있는 충전 및 방전 횟수를 의미합니다. 배터리팩은 eVTOL에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고가인 소모성 부품입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느냐는 eVTOL 항공기의 유지 보수, 운영 비용 측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VTOL 배터리는 고출력 등 최악의 조건, 고부하 조건에서 자주 충전하고 방전되어야 합니다. 관련 실험 결과에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과제인 것이죠. 관련해서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사이클은 한 번의 완전 충전과 완전 방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eVTOL 운영에서는 완전 방전이 아닌 부분적인 방전이 반복됩니다. 조비는 10,000회 이상의 사이클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비는 부분 방전 운용, 가령 최대 160km의 항속거리 중 평균 40km만 비행한다는 계획, 또한 기체 효율 최적화를 통한 전력 소모 감소, 정교한 열 관리 시스템 등등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처는 배터리 공급사로 선택한 몰리셀 셀이 사사의 배터리팩에 사용될 때 상당한 사이클 수명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운용 비용을 절감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급사의 검증된 전문성에 의존하는 아처 특유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항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항의 배터리 시스템은 1500 사이클 수명을 제공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항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보다 향상된 사이클 수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안전성입니다. 배터리 안전성은 배터리가 정상은 물론 비정상 조건에서도 화재, 폭발, 독성가스 방출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열폭주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열폭주는 배터리 셀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안전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죠. 그런 차원에서 배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열폭주를 막기 위한 배터리 안전을 위한 eVTOL 제조사 대응은 몇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팩 설계입니다. 견고한 외장, 가스 배출을 위한 벤트 시스템, 셀 모듈 간 열 차단벽 등등을 사용해서 열폭주 전파를 방지하는 설계입니다. 두 번째로 BMS의 고도화 진홍화입니다. 기본적으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배터리의 두뇌 역할을 하고요. 모든 셀의 온도, 전압, 전류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해당 부분을 시스템에서 분리해서 더 큰 고장을 막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eVTOL 배터리는 고온, 고진동, 고출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자동차용 BMS보다 안전성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eVTOL 제조사는 BMS의 기술적 완성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론상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항사에서 선도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비 아처 2항, 주요 eVTOL 제조사의 배터리 준비 현황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어졌습니다.
주요 제조사가 직접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보니 여러 매체에 게재된 기사와 자료를 끌어모았고요. 일부 각사의 특허를 살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특히 AAM,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베타를 포함해서 3, 4 이외에 주요 제조사 준비 현황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내용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배터리 기술 발전 속도가 늦어진다면 하이브리드나 수소, SAF 등의 대안 기술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고요. 대안 기술 관련 내용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대안 기술은 관련 과목에서 수강생들에게 매주 과제도 내고 토론도 진행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탄소 중립 이슈와 결을 달리하는 미국의 움직임,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 이슈에 대해 소개하며 시리즈 영상을 등록했는데요. 최근 들어 우리는 때 아닌 3월 폭설, 벚꽃 대신 눈꽃, 가장 더웠던 6월,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가장 길었던 열대야 등등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이슈가 더 이상 특정인의 구호나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기후변화와 맞물려 향후 글로벌 에너지 패권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롭게 등록하는 영상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